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등한 독서에 과학기술 8강입니다. 과학기술 8강 이거 봅시다. 이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에크모에 대한 얘기죠. 에크모. 그러니까 뭐 문제의 그림이 있네요. 그죠? 이제 에크모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얘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강제로 그러니까 그 공기에다가 산소를 넣어주는 그냥 혈액에다가 산소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를 빼주고 산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나 심장이 고장 났을 때 그래갖고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온몸에 퍼져 있는 세포에 그럼 다 죽어버리겠지. 그죠? 세포부터 조직세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강제로 일단 뭐 조직세포를 위해서 혈액에다가 강제로 오토 공급해줍니다. 그죠?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래갖고 일단 조직세포를 다 살려놓고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심장과 폐를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를 살려낸다.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였고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건 것 같아. 그 이문단에 이제 심장과 체순환과 이제 폐순환 요게 이제 조금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조금 이해가 좀 빨랐을 건데 그죠? 이거 이제 이게 뭡니까?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인데 우심방으로 들어가 정맥이 온몸으로 나온 온몸에서 나오는 동맥이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심방, 우심실 이제 폐로 들어가요. 폐동맥. 폐동맥, 폐정맥,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로 해가지고 다시 또 온몸으로 이게 동맥이죠, 동맥, 그죠? 이게 동맥, 대동맥, 대정맥, 그죠? 요 과정이 이제 머릿속에 좀 있으면 뭐 VV 방식, VA 방식 요거 좀 이해가 됐을 텐데 요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것도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봅시다. 이 문단 설명할 때. 그리고 그거 뭐 문제는 크게 뭐 설명할 게 있나? 요거 뭐 질문 이것도 내용 일치 문제죠. 뭐 언급 안 된 거 뭐 그런 거 찾으라는 얘기였고 2번도 결국 뭐 에크모에 대한 얘기 내용 일치 문제였고 3번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체순환 뭐 이렇게 뭐 폐순환 요 정도 좀 알면은 좀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거고 VA 방식과 VV 방식 이거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그림 보고 이제 에크모의 그림 보고 이제 내용 일치 어렵지 않았습니다. 5번은 뭐 의미니까 그냥 풀면 되고. 하나씩 봅시다. 뭐 크게 다른 어떤 어떤 강에 비해서 뭐 크게 어렵지가 않은 거라 가지고 일단 요약부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봅시다. 요약합시다. 일단은 뭐 에크모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에크모에 대한 1문단에서 에크모가 어떤 거고, 그다음 2문단에서 에크모 역할, 3문단에서 에크모의 구성, 4문단에서 에크모의 종류, 5문단에서 에크모의 위험성. 그러니까 에크모에 대한 얘기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그리고 뭐 구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뭐 전반적인 어떤 글의 구조는 역할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구성에 대한 얘기, 종류에 대한 얘기, 위험성에 대한 얘기. 딱 짜여져 있다라는 거고 일단 뭐 1문단에서는 에크모에 대한 하는 일이 뭐 가스 교환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2문단에서는 이제 어떤 역할이냐 가스 교환하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심장과 폐를 이제 대신해 준다. 심장과 폐를 대신해 준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가 고장이 났을 때 에크모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죠? 에크모를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심장과 폐의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 뭐 일단 체순환의 관계가 되고 폐가 하는 역할은 폐순환의 관계가 된다. 그죠? 폐가 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폐와 연관된 거지. 폐순환은 일단 뭐 혈액을 중심으로 그죠? 조직세포로 O2를 공급하고 CO2를 걷어오죠. 그래가지고 혈액이 다시 이제 폐로 막 폐순환에 가가지고 폐로 가가지고 그죠? O2 몸 밖으로 이제 CO2를 버리고 O2를 다시 흡수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혈액이 또 다시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온몸 곳곳에 있는 조직세포에게 그죠? 손끝에 있는 요 세포까지도 O2를 공급해주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준다. 요게 이제 체순환, 폐순환. 그림 봅시다. 요게 이제 우심방, 우심실 그죠?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정맥, 그죠? 정맥. 그러니까 정맥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심방, 우심실에서 폐로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폐순환. 폐순환, 이게 체순환, 그죠? 체순환. 그러니까 온몸과 관계되어 있는 게 체순환, 폐와 관계되어 있는 게 폐순환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돈다. 이렇게 나오죠. 폐로 가가지고 이제 CO2를 버리고 O2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몸으로 쭉 가는 겁니다. 동맥으로 가가지고 온몸에다가 O2를 주고 CO2를 걷어오는 거지. 걷어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폐로 가가지고 다시 또 O2를 받고 CO2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뺑뺑을 도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다.
그다음에 산문단 같은 경우 이제 구성에서 이제 세 가지 구성이 있다. 혈액 도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뽑아오는 거죠. 사람에게서 피를 뽑아와 가지고 이렇게 요것도 다시 또 주입하고 여기 이제 도관, 혈액 도관. 그다음 펌프. 여기 이제 그 펌프를 돌려 가지고 강제로 빼주는 거지. 강제로 빼주고 여기다 넣어 가지고 다시 넣어주고 그죠? 온몸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심장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놈이 이제 혈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펌프. 그 다음에 뭐 산화기. 요건 이제 산화기인데 여기 막이죠. 막이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불리는 건데 요 막이 이제 여기 요 막에서 CO2를 보내고 그죠? 여기 이제 O2를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뭐 CO2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여기 CO2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피에 정맥혈에서 다 뽑았잖아요. 정맥혈은 CO2가 많겠지. 그죠? 정맥혈은 CO2가 많겠지. 왜냐하면 온몸에서 빠져나온 이 피니까 여기서 CO2를 쫙 걷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쫙 걷어왔겠지. 그러니까 CO2가 많겠지. 그럼 CO2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CO2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공기는 CO2가 적겠지. 여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이 되는 확산입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O2는 마찬가지죠. 여기서 오토가 공급이 됐는데 얘가 다 오토를 빨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토 농도가 확 낮지. 그러니까 오토 농도가 상당히 낮은 피가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폐 쪽에서 오토를 공급받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공기보다 오토 농도가 낮으니까 혈액이 그러니까 공급받는 거지. 그죠? 공급받는. 그것도 이제 에너지를 쓰지 않고 확산입니다. 확산. 자동적으로 여기는 오토가 작으니까 이쪽 부분에 오토가 작으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녹습니다. 그죠?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다. 이게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노출만 시켜도 CO2가 빠져나가고 오토가 녹아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CO2가 많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CO2가 많고 오토가 작기 때문에. 그죠? 자동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노출됐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쑥 가가지고 이제 피 쪽으로 사람 몸에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그죠? 이런 구성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4번 사문단에서는 이제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VA 방식과 VV 방식이 있는데 일단 VA 방식이 뭐냐? 정맥에서 피를 빼가지고 이제 에크모를 통과시켜가지고 동맥에다가 넣어 꽂아버려. 자, 이런 뭔 얘기냐면 정맥에서 빼가지고 동맥에다 꽂아버린다고. VA 방식이죠. VA 방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피가 이렇게 갔다가 온몸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더러운 피, 그죠? 뭐 CO2가 잔뜩 있고 O2가 좀 적은 피가 이렇게 갔다가 이로 뽑아가지고 VA 방식으로 이제 VA 방식으로 에크모를 돌려가지고 오토 공급해가지고 CO2 빼고, 그죠? 오토 공급해가지고 CO2 빼고 다시 또 여기다 꽂아주면 얘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그럼 폐와 심장은 거치지 않지, 그죠? 그 VA 방식 같은 경우에는 폐와 심장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와 심장이 전부 다 고장 났을 때, 이 환자가 폐와 심장이 다 고장이 났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에크모 통과시켜가지고 동맥으로 바로 꽂아가지고 다시 또 온몸을 돌린다. 온몸을 돌려가지고 다시 또 빨아당겨가지고 또 이렇게 에크모 통과, 다시 또 온몸.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심장과 폐가 완전히 다 고장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VA 방식으로 돌리는 거고. 자, 그럼 VV 방식은 뭐냐? 정맥에서 뽑는 건 마찬가지예요. 정맥에서 뽑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동맥에서 뽑으면 안 되지. 동맥에서 뽑는 게 아니라, 그죠? 동맥에서 뽑지 않습니다. 정맥에서 뽑습니다. 그죠? 둘 다 정맥에서 뽑아요. 정맥에서 뽑아가지고 정맥에서 뽑아야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죠? O2를 공급할 거 아니야. 정맥 피는 O2가 작으니까, 그죠? 그리고 정맥에서 뽑아가지고 에크모 통과시켜가지고 다시 정맥에 꽂아버려. 정맥에서 뽑아가지고 온몸을 통과한 이 CO2가 적은 피, CO2가 많은 피, O2가 작은 피, 이게 이제 여기서 꽂아가지고 쭉 뺍니다. 그래가지고 VV 방식으로 이제 에크모를 통과시키면 O2 공급, 그다음 CO2 빼고, 그죠? O2가 많은 좋은 피가 들어갔겠지, 좋은 피지. 이게 이제 다시 또 정맥에다 꽂아버린다고. 그럼 이 정맥 피는 어디 갑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아니죠. 이 타고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심장으로 가는 거지. 심장에서 이제 우심방, 우심실, 폐, 그다음에 다시 또 좌심방, 좌심실, 그다음 온몸 이렇게 도는 겁니다. 다시 또 이게 VV 방식 꽂혔으니까 또 이렇게 돌고 다시 또 이렇게 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폐와 심장을 통과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VV 방식에서 에크모는 어쨌든 기체 교환하는 거니까 폐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장과 폐를 통과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O2를 빨아당기고 CO2를 뱉어내는 거니까 폐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 VV 방식 할 때는 폐가 고장이 나고 심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하는 얘기겠지. 그죠? 응? 이렇게 여기서 뽑아가지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여기서 넣어버리니까 이렇게 다시 가잖아요, 피가.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다만 폐가 여기서 만약에 그 폐가 정상적으로 뭐 O2를 공급받고 CO2를 뱉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걸 VV 방식에 꽂는 거잖아요, 그죠? 폐가 고장 났을 때 VV 방식은 심장은 괜찮고 폐가 고장이 났을 때 VV 방식 에크모를 쓴다. 전체로 보게 되면 이제 정맥에서 뽑아가지고 다시 또 정맥으로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온몸을 돌리는데, 심장이 그대로 정상일 때, 그죠? 심장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심장으로 가고, 다시 우심실에서 다시 폐로 가고, 폐에서 다시 좌심실로 가가지고 다시 또 동맥을 타고 이제 온몸으로 돌고, 다시 또 VV 방식, 그죠? 정맥으로 가가지고 VV 방식 이제 에크모 돌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VV 방식이다. 그러니까 VA 방식은 완전히 심장과 폐가 완전히 고장난 사람이고, 요건 이제 VV 방식은 이제 심장은 괜찮고 폐가 문제일 때 요거 이제 VV 방식을 돌린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건 이제 정상적으로 돈다. 폐는 고장이지만 심장은 정상적으로 돈다, 그 얘기고. 여기 이제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게 되면 요건 이제 위험성,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에크모의 위험성, 그죠? 에크모의 위험성은 뭐냐? 결국은 이제 외부가 노출되잖아, 피가 이제 혈액이 외부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림 뭐. 결국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노출. 그러니까 혈액이 우리 지금 정상 상황일 때는 이게 피가 지금 혈액이 노출 안 되죠, 그죠? 혈액이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딱지가 않겠지, 딱지가. 그죠? 피딱지가 않겠죠. 까만 거, 딱딱한 거, 굳으면 딱딱한 거. 그래갖고 자동적으로 지혈이 되는 거잖아요, 지혈이. 그죠?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피가 안 새 나가도록 하는 건데, 이거 만약에 그 외부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외부 노출이 되면, 혈액 응고가 일어나죠. 피딱지가 된다고. 이 피딱지가 안 난다고. 이 피딱지가 주르륵 엉긴다고. 그래갖고 이제 굳어버리지. 그래갖고 이제 산소나 CO2 공급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응고제를 먹어요. 아니면 혈액에다가 주사제로 이제 주입을 하는 거지. 항응고제를. 응고가 안 되도록, 딱지가 안 앉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다쳤다. 다른 어떤 부분, 어떤 의식이 없다고 했을 때, 어디 부위에 피가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의식이 있으면, 여기 아픈데 여기 피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의식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뭐 출혈이 어디 발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심장하고 폐는 잘 고쳤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데서 피가 새고 있었다. 그럼 뭐 이 사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출혈이 발생 시에 이제 지혈이 어렵게 되는 거죠. 항응고제를 투입하게 됐을 때,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외부 노출이 되는 바람에 이제 감염 위험. 이제 피해 자체가 이제 외부로 노출되니까, 이 감염을 막으려고 이제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건데, 혈액 응고가 안 일어나니까, 그죠? 노출돼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막 감염이 되는 거지. 여기 이제 공기에 뭐 세균 한 마리만 들어와도 여기 막 피에 막 번식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 온몸을 돌게 되면 이 사람은 죽죠. 폐혈증이라죠. 폐혈증. 그죠? 그게 이제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은 금방 죽어요. 사람 금방 죽습니다. 사망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다. 그죠? 어렵지 않죠. 본문 넘어갑시다. 본문 보고 그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아직 봅시다. 본문 봅시다. 심폐기능, 그러니까 뭐 심장과 폐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겠죠. 조직세포,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조직세포에다가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 위험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손끝에 있는 세포 한 마리에도 이제 산소가 전해지지 않으면 얘가 죽어서 썩겠지. 그죠? 썩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성운이니까 망정이지. 뭐 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겠죠. 생명 위험해질 수가 있겠지. 심정지 상태일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이거 많이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자가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를 이제 하는 등을 이제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하는 최대의 목적은 산소 공급이지, 산소 공급. 그죠? 온몸에 퍼져 있는 세포들, 조직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그죠? 심폐기능 회복이 어렵죠. 뭐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망이지 뭐.
그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에 환자의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치를 이제 에크모, 에크모가 이제 심폐 기능을 대신해 준다. 그죠? 에크모가 이런 거구나. 이 문단 봅시다.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이게 이제 폐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이산화탄소를 제거해가지고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온몸에 있는 조직 세포에게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냥 뭐 살아 있죠. 그 살아 있는 동안 이제 그 의사가 이제 그 심장이라든지 폐를 치료를 한다. 그죠? 그런 시간을 벌어준다. 심장은 이건 심장에 대한 얘기, 이건 이제 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에크모가 심장과 폐를 이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에크모가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이 하는 역할. 순환계의 핵심 기관이다. 그렇지. 순환계는 이제 혈액이랑 심장, 핏줄 뭐 이런 거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심장이 푹푹푹 해가지고 이제 온몸에 피를 뿌리는 거니까, 그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가지고 압력을 생성하고 혈압을 생성해가지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그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심장의 역할이고, 혈액의 역할은 뭐냐? 중에 하나는 산소를 운반해가지고 체내의 각 조직에 이제 조직 세포에다 공급하는 거죠. 조직 세포들은 전부 다 산소가 필요한 거지. 왜냐하면 걔들도 산소 세포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포호흡을 해야 되잖아.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O2를 이용해가지고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생기는데 부산물이 H2O, 그 다음에 CO2 이런 게 발생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세포호흡을 해야 된다. 세포호흡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그죠? 이제 그걸 이제 누가 공급해준다? 이 세포들이 직접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혈액이 쭉 움직이면서 이제 공급해준다, 그죠? 혈액이 이제 몸을 돌면서 이제 공급해준다. 공급하는 것이다. 산소는 무슨 역할, 어떤 일을 하느냐? 에너지를 생산한다. 결국 이제 뭐 핵심은 이거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죠. ATP를 만드는 거.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가지고 ATP를 만드는 게 핵심인 거지. 그죠? ATP를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작동하고, pH가 뭐냐면은 산성, 그 다음에 알칼리성, 그거 구분하는 겁니다. pH. 이제 균형을 유지해준다. 등 어떤 인체의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이고,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필수적이고, 원활한 혈액의 이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계속 이제 순환이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여기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죽어서 썩겠죠. 조직세포가 죽어가지고, 그죠? 이거 뭐, 손끝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뭐 머리였다, 뇌였다, 그러면 치명적인, 그죠? 이겠죠. 그죠? 뭐 그런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체내에서 생산된 CO2를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그죠? CO2 이제 걷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세포호흡으로 생성된 CO2를 이제 걷어와야 된다. 역할도 한다.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서. 결국 이제 뭐 대정맥을 따라 도는 어떤 뭐 체순환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이 정도만 보면 되니까. 보이죠? 센터가 맞나? 그죠? 봅시다. 일단은 뭐 대정맥을 이게 온몸을 돌아가지고 일대 산소 O2가 소모가 됐죠. 세포들이 다 나눠줬을 거 아니야. 나눠주고 이제 CO2를 걷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CO2를 걷어온 어떤 그 더러운 피, 정맥혈이 쭉 간다. 더럽다기보다는 CO2가 많은 피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대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대정맥. 이거 대동맥, 그죠? 일단 이제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때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우심실, 그죠? 우심실에서 이제 폐동맥, 여기가 폐동맥입니다. 여기 폐동맥, 그죠? 그러니까 폐로 들어가니까 폐동맥, 이렇게 온몸으로 들어가니까 대동맥, 그죠? 나오니까 대정맥, 폐정맥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어쨌든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폐로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폐 속에 있는 세포들이 폐포예요. 폐포들에서 이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체 교환,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가 되고, 완전 100% 제거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동맥혈에는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이거 뭐 좀 여기보단 적지.
여기보다 적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다. CO2가 좀 적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호흡을 통해 가지고 공기 중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체 교환, 가스 교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100% 다 막 이산화탄소가 100%다 이동을 가고 O2가 100%다 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도 어느 정도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다 나눠준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산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어느 정도 CO2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폐로 들어갈 때 이 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림을 읽어볼까? 여기보다는 CO2가 여기가 더 적으니까 확산이 되는 거,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O2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O2가 작으니까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확산해요. 에너지를 쓰지 않아 여기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그죠? 그 잉크 물컵에다가 물 담아놓은 컵에다가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쭉 되죠. 그죠? 잉크방울이 팍 퍼지잖아요. 그게 이제 확산입니다. 확산. ATP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되고 그다음에 호흡을 통해 가지고 공기에서 이제 공기 중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된다. 그죠? 산소는 혈액으로 공급.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혈액에서 이제 바깥으로 공기 쪽으로 내뿜는다. 공급되는 것이다. 새롭게 산소를 이제 공급받은 혈액은 여기서 폐에서 공급받은 혈액은 폐정맥, 여기가 폐정맥이죠. 폐정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돌아와 가지고 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 가지고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폐정맥을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요까지를 이제 폐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동맥, 폐정맥, 요까지가 폐순환. 그다음에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대동맥, 그죠? 여기 이제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 여기가 대동맥이죠. 이렇게 대동맥을 따라 온몸으로 이제 온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순환해가지고 신체의 각 조직에 이제 CO2를 공급해주고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쫙 걷어가지고 다시 대정맥으로 쫙 가는 거지. 그죠? 그래갖고 이제 요까지 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요까지가 이제 체순환. 요렇게 체순환, 대동맥, 온몸, 대정맥, 그 다음에 폐동맥, 폐정맥, 요까지가 이제 폐순환, 체순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체순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피는 100%는 아니지. 뇌도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폐로 가는, 물론 이쪽, 얘들이 100%다 폐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딴 데로 뇌로도 올라가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게 들어온 피가 이런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죠? 위쪽 폐가 문제가 생기면 폐순환이 제대로 안 될 거고 온몸 이상이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대순환, 체순환에 문제가 되겠죠. 제대로 안 되겠지. 그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죠? 이 뿜어야지 이게 쭉쭉 가는데 이때 에크모를 이용해 가지고 신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이제 대신하는 것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그 에크모가 이제 심장이 하는 역할과 이제 폐가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해 준다. 기체 교환만 해준다. 그죠? 얘들이 이제 다른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하고 싶으면 여기다 영양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주사바늘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좀 영양분 포장 넣어주면 넣어주겠네. 그죠? 그런 거다. 또 넘어가서 3문단 봅시다. 3문단은 에크모의 이제 구조죠. 에크모에 대한 어떤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혈액 도관, 그다음에 펌프, 산화기. 요거는 그림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하면 더 보이나? 보이죠? 봅시다.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에, 그죠? 몸백을 일단 빼낸 후에 체외에서 이제 여기서 가스 교환하는 거네요. 가스 교환을 하고 이제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한다.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크모는 혈액의 이제 도관,
혈액의 도관, 그 다음에 펌프. 혈액의 도관이 여기를 말하는 거고, 펌프, 그죠? 그 다음에 산화기, 여기가 산화기. 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 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형 형태의 이제 관으로, 요놈. 관으로 혈액을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빼내거나 다시 넣는 거. 여기도 도관, 여기도 도관. 그죠? 그게 이제 도관이다. 혈액 도관이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럼 혈액은 유체지, 그죠? 도관의 직경이 크고, 이 관의 굵기, 그죠? 직경, 그죠? 지름이 크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을수록, 이러면 저항이 적겠지, 그죠? 파이프니까, 그죠? 파이프, 이게 굵고 짧으면 저항이 작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이제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다. 그렇지. 그건 이제 혈액 도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펌프. 펌프는 혈액 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어떤 속도대로 회전한다. 펌프야 속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면 되는 거지. 펌프는 회전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몸 밖으로 이제 당기거나, 이게 땡기군요. 땡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직 이제 심장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땡겨 가지고 피를 뽑아내는 거네, 사람한테. 그죠? 당기거나 몸 안으로 이제 밀어 넣는다. 여기는 근데 펌프 하나밖에 없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 밀어내는 건가? 그죠? 그럼 이제 멤브레인 막이 혈액이 팍 치솟지 않군요. 여기도 강제적으로 힘이 어느 정도 있나 보네. 멤브레인 막 자체가, 여기 있는 막, 그죠? 이 점선으로 된 막,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있나 보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압을 쫙 밀어 넣으면 이쪽으로 쭉 밀린다는 얘기네, 그죠? 펌프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모양이네. 뭐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이 막이 힘이 없다면,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펌프 하나 더 달아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겠지. 이제 여기 이제 이 막이 단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밀면은 위쪽으로 안 올라가고 압력이, 그죠?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쭉 밀어내는군요. 그렇구나.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어쨌든 몸 밖으로 혈액을 당기거나 몸 안으로 이제 밀어넣게 된다. 따라서 펌프 내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혈압이나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 등이 결정된다. 그렇지. 펌프 성능에 따라, 펌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지.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도관으로 통해가지고 거꾸로 흐른다고? 여기 있는 게 일로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의해야지. 이거 그냥 고장나면 큰일 나지, 그죠? 그다음 산화기.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 산화기니까 혈액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지.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 이산화탄소가 올라오겠지. 왜냐하면 여기가 CO2가 농도가 낮고 여기는 CO2 농도가 높으니까 확산이 될 거다. 그죠? 산소가 마찬가지지. O2도 여기는 농도가 높고 여기는 농도가 낮으니까 이건 녹아 들어가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죠?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에크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화기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다. 여기 이제 멤브레인 막이네. 그죠? 멤브레인 막. 그게 막이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 그러니까 O2, CO2 전달.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분합차, 기체 분합차, O2, 이산화탄소 분합차, 산소 분합차를 이용해 가지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이동시킨다. 산화기에 주입하는 산소는 분압이 높은 상태다. 그렇지? 산소 분압이 높아가지고 이게 여기 혈액보다 산소 분압이 높으니까 산소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죠? 높은 상태로 멤브레인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된다. 동시에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해가지고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이제 CO2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죠? 여기가 CO2가 농도가 높고 분압이 높고 여기 CO2 분압이 낮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분압과 산소 분압은 크게 연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그 반대로 이산화탄소 튕겨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아니지. 설탕을 탄 물에 소금을 타도 소금이 또 자기 최대한까지 녹습니다. 그죠? 설탕을 녹인 물에다가 또 소금을 타도 그러니까 최대한까지 최대한 비슷하게 녹아 들어갑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놓는 거예요. 그죠?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분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 그래가지고 산소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다. 그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3문단이죠. 그 다음에 4문단 넘어갑시다. 4문단.
예, 4문단 봅시다. 4문단. 이 4문단에는 이제 이 에크모의 이제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VA 방식, VV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봅시다.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눠진다. 일단 그림 같이 봅시다. 그림 좀 봐야 좀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 보이죠?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빼는 거는 어차피 다 대정맥, 정맥에서 뺍니다. 정맥에서 빼는 거고. 근데 다시 넣는 위치, VA 방식은 동맥에다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VV 방식은 다시 또 정맥에다 꽂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 VA 방식부터.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가지고, 그죠? VA 방식 대정맥에서 빼내가지고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준다.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한다. 심장과 폐는 거치지 않겠네. 이렇게 뺑뺑뺑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온몸에서 이제 출발하는 피가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 다 오는 거지. 쭉 빨아당겨가지고, 그죠? 그럼 이렇게 다시 또 넣어주면 이게 일로 가느냐? 일로 안 가죠. 응? 지금 이거 좌심실로는 안 들어갑니다.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이게 일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일로 안 가기 때문에 일로 가겠지. 그럼 이게 뺑뺑뺑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폐가 이제 고장이 나 있다. 동시에 두 개가 다 고장 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VA 방식을 해주면 온몸에는 계속 이제 산소가 공급되겠죠, 그죠? 온몸에 있는 조직 세포들에게는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일단 VA 방식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심장을 통했나? 심장 안 통하는데?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VA 방식은 여기서 정맥에서 빼가지고 동맥으로 꽂아줘가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잖아요. 여기 있네.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으로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체순환한다고. 근데 무슨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되도록 하냐고. 심장으로 피가 안 가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오류인 것 같아. 그죠? 일단 그 정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그죠?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데, 정상적인 흐름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도는 게 정상적인 거지. 여기서 피 뽑아가지고 이렇게 뺑뺑뺑 도는 게 그게 왜 정상이야? 그죠? 그렇게 하는 보조 형태를 이룬다. 틀린 것 같아.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여기서 꽂아가지고, 여기서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뺑뺑뺑 도는 겁니다.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이제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에 대동맥에다 넣어준다. 대동맥에다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 체순환을 끝내가지고 온몸에다가 O2를 다 줬겠죠. 산소를 줬겠지. 산소 공급하고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그죠? 다시 체순환을 하겠다. 이게 거치지 않고 VA 방식에 있는 산화기 맞나? 산화기, 그죠? 펌프 어디 갔나? 산화기라는 얘기 있었죠, 그죠? 이름이 산화기 맞나? 맞네, 산화기. 이 산화기를 거쳐가지고, 그죠? 여기서 O2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여기 온몸에다가 O2를 공급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줄 때는 펌프를 활용한다. 대동맥 넣어줄 때 펌프를 활용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 여기 대동맥으로 넣어주는 거는 여기 펌프가 있어야 되겠네. 응? VA 방식이라면 여기 펌프가 있어야 되겠구만. 그죠? 하여튼 대동맥으로 넣어줄 때는 펌프를 이제 활용하는데, 아닌가? 상관없나? 여기 펌프가 있더라도 펌프로 여기 이제 멤브레인 막이 단단하면 넣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도 되겠네. 이 펌프가 없더라도 여기 펌프로 밀어줘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멤브레인 막이 이제 이렇게 막 위로 푹 올라오고 그러지만 않으면 여기 단단하게 있으면 쭉 밀어주면 그대로 쭉 밀려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렇구나. 그죠? 펌프를 이제 활용한다.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가지고, 혈액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심장이 이제 푹푹푹 해가지고 이제 피를 뿜어주는 건데, 그게 고장났기 때문에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훅훅 밀어준다.
혈액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이해됐고, 여기 이제 VA 방식이다. 네, VV 방식.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요. 대정맥에서 정맥에서 이렇게 빼내는 거죠. 빼내 가지고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대정맥으로 대정맥 내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대정맥에서 뽑아가지고, 그죠? 여기서 오토 공급하고 다시 또 대정맥으로 넣어주는 거네. 그러면 요렇게 흐르는 피는 동맥혈이겠네요, 그죠? 동맥혈이겠네. 원래는 정맥혈이어야 되는데, 그죠? 동맥혈이 흐르겠네, 그죠?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겠네. 뭐 그런 상황이다, 그죠? 대정맥 내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해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봐봐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넣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따라 흐르갈 거 아니야? 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로 가진 않습니다. 온몸으로 다시 또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올라갑니다. 여기 뭐 판막 이런 게 있어요. 판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꾸로 역류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역류가 되면 다리에 막 울퉁불퉁 막 생기는 그 뭐지? 혈 뭐 어떤 그런 거 생기죠, 그죠? 다리에 겉에 뭐 울퉁불퉁하게 생기는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게 생깁니다. 판막이 고장 났을 때. 하여튼 판막이 있어가지고 역류가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꾸역꾸역 올라가요. 그러면은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때 들어갔을 때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다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다시 또 여기로 가고, 이렇게 넣어주고, 그죠?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정상이란 얘기지. 예, 심장이 정상이란 얘기지. 그러면 폐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VV 방식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토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폐의 역할이 뭔데? CO2 빼고 오토 공급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장났기 때문에 이거 이제 에크모로 낀 거니까 폐가 고장났겠지. 근데 이제 VV 방식 할 수 있는 이유는 요거 심장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죠? 심장이 그나마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화기를 거친 혈액, 여기 이제 산화기죠, 그죠?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심방, 우심실, 그다음 폐, 그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좌심방, 좌심실, 온몸 이렇게 도는 거지, 그죠? 여기 이제 폐순환이죠. 폐순환은 폐동맥, 폐정맥, 그죠? 폐동맥, 폐정맥 이렇게 가는 게 폐순환이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치는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 의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폐포가 이제 폐 속에 있는 세포잖아요, 그죠? 폐포에서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디서 산소가 공급되나요? 여기 고장났기 때문에 VV 방식에서 공급이 되죠, 그죠? 오토가 여기에 막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요렇게 이제 동맥혈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동맥혈이 흐르고, 요렇게 다시 정맥혈이 흐르는 구간은 요만큼. 정맥혈이 흐르는 구간은 요만큼. 그다음 동맥혈이 흐르는 구간은 요렇게, 그죠? 동맥혈. 뭐 그렇게 된다. 폐순환을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에 넣어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 이제 가스 교환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해되고, 그죠? 마지막 문단 봅시다. 여기 이제 에크모 이제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험성, 그죠? 봅시다. 에크모는 인체 내부의 작용인 혈액순환 및 가스 교환을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외부에서 시행하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보면 보이나? 됐죠?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시행하는 거지. 가스 교환이라는 게 이게 몸이고, 그죠? 몸 밖에서 빼내는 거잖아요, 그죠? 몸 밖에서 이미 여기서부터 A입서부터 이제 몸 밖입니다, 그죠? 혈액 도관부터 이때부터 몸 밖이야. 몸 밖에서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에크모는 신체 내부의 이제 작용인 원래는 신체 내부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신체 내부에서 폐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인데, 혈액 순환과 이제 이런 어떤 가스 교환 이런 것도 내부 작용인데, 이건 이제 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렇지. 전신의 혈액이 인체 외부에
외부의 기계를 거쳐가기 때문에 혈액은 지속적으로 외부에 노출된다. 계속 이제 외부에 노출된다. 노출된 혈액은 응고의 가능성이 높아서 혈전이 생기게 된다. 피딱지, 혈전. 그죠? 이거 막 상처가 딱 났을 때, 그죠? 이거 딱지가 않잖아요. 그거 혈전. 응고가 일어나, 혈액 응고가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피가 더 이상 방출되지 않도록, 그죠? 그 지혈 작용을 하는 거지. 우리 몸의 방어 작용입니다. 지혈 작용을 하는 거지. 혈전이 생성돼가지고 혈액의 이제 흐름을 막힐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몸일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몸을 혈액을 보호해 주는 건데, 더 이상 혈액이 안 나가도록 보호해 주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그 외부로가 노출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피딱지가 생겨버리면, 혈전이 생겨버리면 막히겠지. 그죠? 여기 생기면 막히겠지. 여기 안 들어가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다. 따라서 혈전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걸 막으려고 항응고제를 쓴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뭐 주사를 해갖고 넣든지, 뭐 이 사람이 뭐 항응고제를 먹든지, 심장 고장 났기 때문에 못 먹나? 그럼 이 주사로 이제 이렇게 주입을 하겠지. 그죠? 항응고제. 그러면은 항응고제를 넣게 되면 이제 혈전 이런 게 안 생기겠지. 항응고제. 뭐 아스피린 있는 것도 항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것도 항응고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항응고제가 넣어가지고 이제 혈전이 안 생겼어. 그러면 이제 흐름이 원활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그러니까 다른 이쪽 말고 다른 부분에 이 환자가 어떤 다른 부분에 출혈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의식이 없어. 근데 의사는 이제 그 심장하고 폐 고친다고 막 집중해 갖고 있고, 다른데 어디 뭐 뇌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내부에 어디 터졌는데 그걸 판단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 항응고제를 안 먹었다면 그쪽 부분에 이제 그 혈전이 생겨가지고 막아줘가지고 지혈이 됐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항응고제를 먹었기 때문에 지혈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환자는 또 의식도 없어.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뭐 이쪽이 아픈 것 같은데요. 그 보면 이제 피가 나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좀 출혈이 생기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그 이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하기 쉽지. 그죠? 지금 이제 그 항응고제를 넣게 되면, 그죠? 그럼 이제 지혈이 안 돼버리지. 그쪽 부분에서. 피가 계속 줄줄줄 새는 겁니다. 혈액이 샌다는 얘기지. 그런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죠? 항응고제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거 좀 어디 다리가 아픈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쪽 부분 보면 이제 피가 나는 걸 확인해가지고 지혈을 시키는데,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모른다 이거지. 의사가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 뭐 겉으로 보면 상관없는데, 안쪽에 뭐 뇌혈관이라든지 뭐 그렇게 안쪽에서 피가 터졌을 때, 뭐 장이라든지, 그죠? 그런 데서 터졌을 때는 이거 어떻게 발견하냐고. 그죠? 어렵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또한 외부에 노출된 혈액은 감염의 위험성도 높다. 그죠? 감염. 이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기 이제 세균 한 마리가 딱 들어왔다. 그죠? 그래갖고 여기 막 피로 들어와가지고 혈액에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 막 거기 있는 포도당이라든지 막 이런 먹을 게 많죠. 거기 이제 막 번식을 하게 되면 막 이제 그 감염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죠. 폐혈증입니다. 폐혈증. 이런 게 폐혈증입니다. 그 혈액으로 뭐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막 온몸에 퍼지면 폐혈증. 폐혈증은 금방 죽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방 죽어요. 폐혈증에 문제가 생겨. 혈액에 뭐 균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 이제 금방 죽습니다. 사람. 상당히 위험한 것. 하여튼 그래도 감염도가 높아진다. 그냥 감염의 이제 위험성이 높다. 그죠? 여기 공기에 뭐 세균 한 마리 들어오는 순간 이제 감염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이게 이제 외부에서 노출돼가지고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뭐 그런 거다. 하지만 에크모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죠. 에크모는 이게 심장과 이제 폐가 고장났다 이러면 곧 사람 원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 그죠?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 세포들을 살려놓고, 그죠? 온몸에 있는 세포들을 살려놓고, 그다음에 그 심장과 폐를 고쳐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한다. 뭐 그런 거니까. 또 유용한 수단 맞지.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작용, 요거는 좀 감염이 안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혈전이 안 생기도록, 이게 막 혈액 응고가 좀 안 생기도록 최대한 어떤 뭐 좋은 장치를 개발해야 되겠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군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또 이 정도 보고. 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는 그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 생명과학에 조금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그나마 조금 읽기가 좀 쉬울 텐데,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